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경희 회원님, 프라니 회원님, 문식이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4일 해외 축구 6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레알 마드리드 대 원정팀 셀타비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모두 1대0 승리로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홈에서는 16경기 중 13승을 거두며 경기당 평균 2.38골을 넣고 있고 94%의 득점률과 44%의 클린시트율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비 라인에 큰 부상이 겹치며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 다니 카르바할, 에데르 밀리탕, 페를랑 맨디, 다비드 알라바, 안토니오 리디거 모두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으며 에두아르도 카마빈가 역시 출전이 불가능하다. 주드 벨링엄은 퇴장 징계가 철회되어 이번 경기에 출전 가능하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킬리안 은바페는 최근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비니시우스는 최근 홈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원정팀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7위로 올라섰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다만 원정에서는 16경기 중 단 3승에 그치며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원정 8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중 6경기에서 실점이 2골 이상일 정도로 수비 불안이 크다. 칼 스타펠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며 수비 조직의 중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원정 실점률 88%, 원정 전반전 실점률 41% 역시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공격에서는 보르하 이글레시아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알폰 곤살레스와 페르 로페스가 공격 라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아고 아스파스는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라리가에서 최근 9연승을 기록 중이며 양팀 최근 11경기 맞대결에서 10승 1무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최근 4경기 연속 2골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도 강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진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원과 공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리그 경쟁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브렌트퍼드 대 원정팀 맨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브렌트퍼드 팀은 위사와 은베모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측면 전개를 선보이며 담스고르가 2선 중앙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는 패턴을 자주 활용합니다. 일부 중원 자원인 야넬트와 파비우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중원의 우위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조직적인 커버 덕분에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 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높은 강도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맨유팀은 최근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소화한 후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무리한 연속 출전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며 마르티네스, 지르크제이, 콜리어 등 핵심 자원들이 잇따라 이탈한 상황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커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후반 체력 저하와 맞물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르나초와 호일룬이 전방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이선의 연계와 수비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으며 중앙 압박에서 밀릴 경우 경기 흐름이 자주 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전개 템포와 압박 강도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압박, 전환, 침투를 빠르게 이어가는 고강도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유럽 대항전 직후 체력 저하와 수비 불안이 겹치며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원정에서는 실점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술 운영과 체력 모두에서 홈팀인 브렌트퍼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퍼드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브라이튼 대 원정팀 뉴캐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브라이튼은 직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역전골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5경기 연속 무승 흐름을 끊어냈다. 홈에서는 리그 17경기에서 7승 7무 3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 안정성은 떨어진다. 특히 최근 6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미토마 카오루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 동점골을 기록하며 공격 옵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나 수비진의 핵심 자원인 이고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변수다. 10골 6어시스트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핵심 포워드 주앙 페드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 징계로 인해 결장한다. 반면 원정팀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입스위치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리그 5경기 연속 홈 승리를 기록했고 최근 리그 7경기에서 6승을 거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정 성적은 8승 3무 6패로 나쁘지 않으며 특히 17번의 원정 중 14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은 공격력의 꾸준함을 보여준다. 루이스 홀, 메타겟, 자말 라셀레스가 부상으로 원정에 동행하지 못하지만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2.38에 이를 정도로 팀 전체 득점력이 매우 높은 상태다. 특히 뉴캐슬은 전반에만 36골을 넣고 있어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는 경우가 많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평균 득점이 높고 최근 리그 득점 흐름도 활발하지만 수비적으로는 브라이튼이 더 많은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브라이튼은 홈에서도 클린시트 비율이 낮고 최근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으며 뉴캐슬은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 약점을 파고드는 데 능하다. 특히 뉴캐슬은 최근 7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 득점 비율이 매우 높아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캐슬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웨스트햄 대 원정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웨스트햄 팀은 쿠두스와 보엔이 전방에서 위치를 유연하게 변경하며 공간 침투를 통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케타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조율을 동시에 담당하며 빌드업과 전환 속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알바레즈와 안토니오 등의 부상이 있지만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드 전개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백 전술을 사용해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상대의 빠른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세트피스와 측면 역습에서도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토트넘팀은 빠른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직후여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드라구신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방 압박이 다소 느슨해졌고 중원에서의 리커버리 능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 체력의 저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손흥민이 없을 경우 경기 운영의 유연성도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며 홈에서는 조직적인 압박과 라인 유지를 잘 활용하는 팀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직후 체력적인 부담과 손흥민의 출전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안정된 전술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홈팀 AC 몬차 대 원정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AC 몬차 팀은 중원에서의 점유율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전술을 구사합니다. 카프라리와 모타는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지만 중원에서 아크파 아크프로의 체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전개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카르보니의 징계 결장과 함께 케이타, 담브로시오, 제롤리, 페시나 등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후방 커버와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에서는 상대 윙백이나 침투형 윙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술적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아탈란타 팀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빠른 전개를 중시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레테기와 루크만의 투톱 라인은 침투 속도와 유기적인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강점을 보이며 파살리치는 이 선에서 박스 안으로 자주 침투하여 공격 숫자 우위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팔레스트라, 콜라시나치, 스카마카의 부상 이탈이 있긴 하지만 전방에서의 움직임과 측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전개 속도에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력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 접근에서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AC 몬차는 수비 라인의 부상과 징계로 인해 커버 범위가 좁아졌고 중앙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상대의 침투에 대한 대응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에서 전환이 늦어지는 장면이 잦고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빠른 전개와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비 간격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선과 최전방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홈팀 세비야 대 원정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세비야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라인 연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후안루 산체스는 좌측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박스안 진입 빈도가 높으며 디에고 오르미고는 공간 활용과 볼 운반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다. 소우는 중원에서 압박 응답과 전개 속도 조절에 능하고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활동량과 템포가 상승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루케바키오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빌드업과 공격 구조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반면 원정팀 레가네스는 수적 우위를 통한 밀집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후방에서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박스 근처 공간을 줄이지만 전환 속도와 탈압박 효율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아드리아 알티의 징계 결장과 좌측 수비진 이탈로 인해 커버 구조가 붕괴되고 있으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불안정한 모습이다. 전방에서는 단일 라바가 고립되는 경향이 크고 빠른 전환 플레이가 연결되지 않아 상대 박스 안에서의 위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압박 템포와 전방 연계 흐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홈에서는 공격 효율이 더욱 향상된다. 레가네스는 수비 구조의 공백과 전환 대응 부족으로 인해 후반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흐름 장악 능력에서 세비야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세비야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